네, 제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FAS, FOB를 통해서 어디까지의 그 리스크를 수출자가 책임을 지고 어디서부터는 수입자가 그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비용 부담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엑스웍스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월등한 그 지위에 있을 경우에 엑스웍스 조건을 보통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웍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FCL이라든지 FCL, LCL 또는 거기에 들어간 컨테이너의 사이즈라든지 CY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C 프레이트 FS라고 이제 쓰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워딩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출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워딩하는 회사에서 그 물건들을 픽업을 해서 인랜드 프레이트, 즉 트러킹해서 내륙 운송을 통해서 CY 야적장, CFS 컨테이너를 해서 거기에 혼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혼적한 것을 그 컨테이너 하는 CFS, 그다음에 야적장까지, 그다음에 야적장에서 부두에서 물건 내리고 십스레일까지 가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거의 모든 종합적인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포워딩 회사가 있습니다. 수출 수입을 대리해주는 회사.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회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실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포워딩 회사를 입사를 했을 경우는 조금 별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무역실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수출입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튼 그러한 그 내용 중에서 조금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그것을 통해서 외워서 그것을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다만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출국 또는 수입국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부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교재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엑스웍스는 제가 지금 벌써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FAS를 한번 볼까요? FAS. 여러분들 교재에 FAS보다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보시면 매도인이, 요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했었죠.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요걸 이제 운송인, 그러니까 프리 캐리어라고 해서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그 밑에 보세요. 98페이지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수출 통관까지 해서 어디로 갑니까? 매수인, 즉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회사, 거기까지만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 조건을 우리가 프리 캐리어, 즉 FCA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떤가, 왜 우리가 요거를 해야 되냐면,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한번 보세요. 손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은 복합 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운송 등 모든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위에 98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를 뜻하냐면 매도인 즉 수출자 공장에서 어디까지예요?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 트럭이 보이죠? 요건 매수인이 요 트럭 회사에다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트럭 회사가 까지만 뭐가요? 위험 부담과 뭐가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위험의 분기점이라고 돼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다른 것들 보면 우리가 뭐 CY, CFS 막 그래서 이 여기를 지나서 본선 난간 그렇잖아요. 그죠? 위험 부담이라든지. 근데 이 프리 캐리어 즉 FC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회사까지만 전달하면 매도인은 그 리스크하고 운임 부담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FC와 FOB 그 다음에 FAS 요건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FC는 참고하시고요. FOB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B도 뭐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별도로 한번 여러분 교재에 FAS를 먼저 할까요? FAS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그래서 인코텀스 2010은 운송 방식에 따라 정형거래 조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예요. FAS 아까 우리가 했던 FAS 지금 할 FAS 아까는 프리 캐리어니까 FCA 그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FAS, FOB, CFR 그 다음에 CIF 4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4가지만 엑소스 빼고요. 그 다음에 뭐 FCA는 요 참고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FAS, FOB, CFR, CIF 4가지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축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alongside ship이라고 그랬어요. FAS가. 그런 fully alongside ship, 즉 FAS는 보세요. 수출 통관까지 하고 어디까지 가요? 그 그림을 보시면 어디까지 돼 있어요? alongside. 본선의 선측. 네, 그러니까 아직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아까 저거 내항 외항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부두예요. 여기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이제 한 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배가 있는데 여기 얼렁사이드예요. 부두는 피어이지만 여기에 있는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2번째가요. FAS 이건 free라는 얘기죠. free alongside ship. 그래서 FAS인데 여기가 alongside 저기 선축이에요. 선축이는 배라는 얘기죠. 배의 측 옆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측자인가요? 측자가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배의 곁에 있다라고 측근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free alongside ship 그래서 FAS는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제 선적 항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배들이 작은 배가 부두 가까이 큰 배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오해 살까 봐서 요거는 큰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항구 피어마다 약간의 이제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죠. 그죠? 어느 항구에는 몇 톤까지만 들어오고 어느 항구에는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굳이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부두가 이렇게 있다. 이게 얼렁사이드다. 이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선축 인도 조건 중간에 그림 보세요. 105페이지에. 그럼 위험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본선의 선축에 인도할 때 여기까지예요. 위험이 누가 수출자는 수출 통관을 해갖고 여기까지 갖다 줘야 돼요. 의무예요. FAS 조건은. 그 다음에 거기 비용의 분기점도 있죠. 본선의 선축에 인도할 때까지 가로치고 선적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선적 비용. 선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뭐 했었어요? 쉬핑이에요. 쉬핑. 배선자잖아요. 그죠? 선적이란 말은 이게 쌓는다는 거죠. 선적. 다시 말하면 쉬핑이에요. 선적 요렇게 보시면 물건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 쌓는 이 선적 비용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 배에 쌓는 거잖아요. 그죠? 내리는 거. 또는 우리가 하역한다 그러죠. 물건을 배에다 실는 거를 하역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선의 선축에 인도할 때 선적 비용은 요 선적 비용은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한다. 이거 수입자 부담한다. 어디서부터? 선적 비용부터. 그 다음에 요 FAS 리스크는 뭐예요? 위험 부담은 어디까지예요? 피해까지. 선적 여기 선측까지. 부두의 선측까지예요. 비용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내려주는 것까지. 요 얼렁사이드에서 내려주는 데까지. 선축에서 내려주는 데까지를 그 비용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말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선축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그 밑에 보세요. 그림의 밑에 보면 선축 인도 조건 즉 FAS 프리 얼렁사이드 쉽까지는 뭐냐면요. 매도인이 물품을 즉 다시 할게요. 선축 인도 조건은 수출상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부두상 또는 부선 내에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다 부두까지만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셔서 이 조건은 이제 이 조건 단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로 곡물이나 원목 같은 거 있죠. 곡물, 원목, 그다음에 대량 산물 적살 화물이라고 되는데 벌크 카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주 큰 통에다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데다 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컨테이너가 맞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그런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에 곡물류나 이런 것들을 벌크 카고 이용되는 조건으로서 계약 물품을 지정 선적항의 부두 또는 선축에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까지만 갖다 주면
매도인은 리스크나 모든 비용에서 해방된다, 프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반면 매수인은 본선의 선축에 적치된 이후에 모든 위험과 비용, 예를 들어 선적전 검사 비용, 본선 적재 비용, 말씀드렸죠. 본선의 하여 적재 비용, 운임, 보험료 및 수출 통관 비용 등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FAS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적용 예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적용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런 내용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유니트 프라이스라는 건 뭐예요? 단가죠. 단가의 US 달러 100 per ton FAS 부산 peer to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 그냥 유니트 프라이스야.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보면 단가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US 달러 100 달러 이렇게 100 돼 있어요. 그 밑에 잘 돼 있네요. 설명이 보세요. 매도인이 즉 수출상이 한국의 부산항 제2부두에서 매수인 즉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비용까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톤당 얼마예요? 100달러 100달러라는 얘기죠. 그 밑에 또 보시죠. 수출상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수입인에게 인도한 이후의 본선 적재 비용,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일반 화물의 운송보다는 주로 선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곡물, 석탄, 원목 등의 살물, 산적 화물이라고 벌크카고라고 하는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수출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US 달러 퍼 톤이에요. US 달러 퍼 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FAS 부산 그 다음에 Pier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었죠? 퍼톤 US 달러 100이 빠졌네요. 그러면 수출가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가는 실제적으로 수출가는 수출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출상이라고 했을 때 수출가가 US 달러 100불일까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어디까지 운임은 여기서 지금 FAS는 내륙 운송을 해서 어디까지 수출 통관까지 해서 어디예요? FAS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회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FAS를 여러분들 그 105페이지 보시면은 FAS는 그 운송 저기요 선출 얼롱사이드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비용이 들어간 건 마이너스예요. 자,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갖다 주는데 뭐 10불이 들었다. 그럼 여기서 빼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90불이 되는 거죠. 근데 유니트 프라이스가 전부 다 100불마다 다 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출가라고 하는 거는 요건 토탈이에요. 토탈 100불이었을 때 여기서 토탈 90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자 측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US 달러 100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수입자는 돼요? 여기서부터 하역되는 즉 선적 비용부터 어디까지? 운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한 100불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토탈로 해서 1000불이라고 얘기할게요. 1000불이라고 해서 이게 토탈 금액이에요. 1000불일 때 이게 실제적으로 1000불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운임하고 뭐 기타
여기에 수입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출가는 빠지게 되고 수입가는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원가 계산, 나중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수출 원가 계산은 또 특별히 또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FS는 요 정도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옆에 107페이지 FOB를 한번 보실까요? FOB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FS에서 비교한다면 FOB는 뭐예요? 세 번째. 이 FOB를 보시면요. FOB는 프리온 보드예요. 프리온 보드라는 것은 요 안 배의 본선까지 그 선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십스레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그 레일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에 그 십스레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 107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본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매도인은 그 밑에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거래 조건으로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에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예, 길게 조건이 있지만 간략하게 프리온 보드 수출상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부두까지 본선, 여기 본선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선 여기까지 이 보드까지 여기까지 실어주는 것을 FOB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쭉쭉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위험 부담하고 비용 분기점도 FOB랑 같아요. 그 그림 보시면 위험의 분기점에 보시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예요. 거기까지가 위험의 분기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 거기 보시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여기까지 비용 여기서 또 아까는 하역해서 하는 이 비용까지 전부 누가 낸다고요? FOB는 수출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FOB하고 FCA의 비교를 잠깐, 아니 비교가 아니라 어떤 때는 FCA 조건이 사용돼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조건은 단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된 인도 물품을 조달한 때가 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송인에게 먼저 인도된다면 굳이 운송인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냥 FCA, 즉 프리 캐리어를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주고 그것을 다시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 내려주는 것을 내가 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FCA를 사용해라.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까지만 주는 그래서 FCA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본선 인도 조건에서 매도인은 본선 인도 조건에서 FOB 수출자는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하고 여기까지 갑판까지예요. 그러니까 보드라는 얘기는 갑판이라는 얘기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판상에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통관을 하고 수출세와 부가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뭐 당연하죠. 갑판상에 인도하려면 어떤 매도인은 수출 통관에 대한 비용은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보면 US 달러 100 per PC는 한 부품 한 개라는 얘기죠. 한 개 FOB 부산 포트 코리아 이렇게 되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FOB 코리아니까 어때요? 수출상에서 기준으로 하되 FOB라고 하면은 항상 뭐예요? 출발하는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FOB. FOB는요, 요거는 수출, 즉 출발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장소. 출발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FOB 부산이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네.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FOB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OB 부산이다 그러면 수출 국가가 어디예요?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죠? FOB LA다. LA 항이다. LA가 항구가 있나요? 캘리포니아 뭐 같은 적이니까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 포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FOB니까 출발하는 곳이니까 미국이 수출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국이 수출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FOB는 출발하는 항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FOB의 그 뒤에 지역에서 물건이 출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맨 위에 매도인이 한국의 부산항에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본선의 갑판상의 물품을 적재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갑판상에 프리온 보드다라는 거예요. 갑판상에 적재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박의 지정. 아까 제가 노미네이션이라고 얘기했으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 체결권은 매수인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이 어느 선박에다 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수출자에게. 그게 이제 매수인의 의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선박의 지정은 매수인의 의무다. 어느 선박에다 현대해상에다 실어주세요. 아니면 현대해상에 무슨 베젤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죠. 노미네이션 오브 베젤. 그럼 선박을 지정한다. 노미한다. 우리 노미네이션까지는 안 하고요. 보통 무역 쪽에는 이제 우리가 노미한다라고 하면 또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니다. 매도인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본선의 갑판상에 선적한 이후에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하고 그죠? 어디까지? 수출 통관에서 선적까지 그 얘기예요. 하고 본선이 갑판상에 선적한 이후에 이 떠나가면 이제 배가 출발하면 아니 배가 출발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올려주면 이 수출상의 의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CFR 즉 코스트 앤 프레이트 운임 포함 조건이에요. 이제 아까 지금까지 운임이 별도였는데 요 두 가지 남은 거는 이제 운임 포함 조건인데 그것도 뭐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FCA 뭐
FAS, FOB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CIF나 CNF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강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해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